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인 오스틴의 명작 오만과 편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13년 출간된 이 작품은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고전 소설입니다. 작품 배경 오만과 편견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영국 사회를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영국은 엄격한 계급 사회였으며 여성들에게는 결혼이 생존과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소설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전개되는 엘리자베스 베넷과 피츠윌리엄 다하시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주요 인물 소개 베넷 가족 엘리자베스 베넷, 주인공으로 총명하고 당찬 성격의 둘째 딸입니다. 제인 베넷, 아름답고 온화한 성격의 맏딸이죠. 리디아 베넷, 경솔하고 즉흥적인 막내딸입니다. 베넷 부인, 딸들의 결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어머니입니다. 베넷이 풍자적 유머 감각을 지닌 아버지죠. 그 외 주요 인물 피츠윌리엄 다하시, 부유하고 고귀한 신사이나 처음에는 거만한 태도로 보입니다. 찰스 빙리, 다하시의 친구이자 제인의 구혼자입니다. 조지 위컴, 매력적이지만 기회주의적인 군인이죠. 샬롯 루카스, 엘리자베스의 친구입니다. 콜린스 씨, 베넷과의 먼 친척이자 상속자입니다. 캐서린 드 버그 부인, 다하시의 고모이자 콜린스 씨의 후원자입니다. 줄거리 도입부, 빙리와 제인의 만남 소설은 유명한 첫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재산이 상당한 독신 남자에게 아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인정된 진리이다. 이 문장은 소설의 주요 주제인 결혼과 경제적 사정의 관계를 암시합니다. 네더필드 저택에 부유한 청년 찰스 빙리가 이사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베넷 부인은 5딸 중 하나와 빙리를 결혼시키기 위해 열심입니다. 지역 무도회에서 빙리는 제인 베넷에게 호감을 보이지만 그의 친구 다하시는 엘리자베스를 그럭저럭 괜찮다, 고평하며 무시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말을 우연히 듣게 되고 다하시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갈등, 위컴의 등장. 제인과 빙리의 관계가 발전하는 동안 엘리자베스는 매력적인 장교 조지 위컴을 만납니다. 위컴은 다하시가 자신의 유산을 빼앗았다고 주장하며 엘리자베스의 다하시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컴이 다하시의 동생을 유혹하려 했던 악한이었습니다. 한편 제인이 빙리 가족을 방문하러 갔다가 비를 맞아 감기에 걸리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언니를 간호하기 위해 네더필드에 며칠 머물게 되고 이 기간 동안 다하시는 점점 엘리자베스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콜린스의 구혼 베넷과의 재산은 남자 상속자가 없어 먼 친척인 콜린스 씨에게 상속될 예정입니다. 콜린스 씨는 베넷과를 방문하여 딸들 중 한 명과 결혼함으로써 그들의 재산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제인에게 관심을 보이지만 그녀가 빙리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엘리자베스에게 청혼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콜린스의 청혼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친구 샬롯 루카스는 실용적인 이유로 콜린스의 구혼을 받아들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친구의 결정에 실망하지만 그녀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빙리의 갑작스러운 떠남. 빙리와 제인의 관계가 발전하는 듯했으나 빙리는 갑자기 런던으로 떠나버립니다. 후에 엘리자베스는 다하시가 빙리에게 제인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설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하시는 제인이 빅리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고, 베넷 가족의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이 관계를 반대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여행과 다하시의 첫 번째 청혼. 엘리자베스는 샬롯을 방문하기 위해 허트퍼드셔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다하시의 고모인 캐서린 드 버그 부인을 만납니다. 캐서린 부인은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로 엘리자베스를 대합니다. 이 방문 중 다하시는 엘리자베스에게 갑작스럽게 청혼합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이성과 가문의 기대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의 오만한 태도와 제인과 빅리의 관계를 방해한 것, 그리고 위컴에 대한 부당한 대우 때문에 청혼을 거절합니다. 다하시의 편지와 진실. 다음 날, 다하시는 엘리자베스에게 긴 편지를 전달합니다. 이 편지에서 그는 위컴에 관한 진실을 밝힙니다. 위컴은 다하시의 동생 조지아나를 유혹하려 했고, 다하시가 그에게 약속된 유산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하시는 제인이 빅리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를 방해했다고 설명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편지를 통해 자신의 판단이 편견에 가려져 있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다하시에 대한 생각을 재고하게 됩니다. 펜벌리 방문과 변화. 몇 달 후, 엘리자베스는 친척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 우연히 다하시의 저택인 펜벌리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다하시의 재산과 취향을 직접 보게 되고, 그의 하인들이 그를 존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또한 다하시를 만나는데, 그는 이전과 달리 정중하고 친절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 방문은 엘리자베스의 다하시에 대한 견해를 크게 바꿉니다. 그녀는 그의 진정한 성품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게 됩니다. 리디아의 도주와 다하시의 도움. 엘리자베스는 집에서 온 편지를 통해 동생 리디아가 위컴과 함께 도주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는 베넷 가문의 큰 스캔들이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고 다하시도 그녀를 따라 런던으로 갑니다. 후에 밝혀지지만 다하시는 위컴을 찾아 그에게 돈을 주고 리디아와 결혼하도록 설득합니다. 이 사실은 엘리자베스에게 큰 충격을 주며 그녀는 다하시의 진심과 선함을 깨닫게 됩니다. 빅리의 귀환과 제인의 약혼. 리디아의 결혼 문제가 해결된 후 빅리가 네더필드로 돌아와 제인에게 청혼합니다. 나중에 밝혀지지만 다하시는 빅리에게 제인이 진심으로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캐서린 드 버그 부인의 방문과 다하시의 두 번째 청혼. 캐서린 드 버그 부인은 엘리자베스와 다하시의 관계에 대한 소문을 듣고 롱본을 방문합니다. 그녀는 엘리자베스에게 다하시와의 관계를 부정하고 그와 결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이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 방문 후 다하시는 엘리자베스의 태도에 용기를 얻어 다시 찾아와 두 번째 청혼을 합니다. 이번에 엘리자베스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은 약혼하게 됩니다. 결말. 소설은 세 쌍의 결혼으로 마무리됩니다. 제인과 빅리, 엘리자베스와 다하시, 리디아와 위컴, 이미 결혼한 상태. 제인과 빅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엘리자베스와 다하시는 서로의 오만과 편견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됩니다. 리디아와 위컴은 불안정한 관계를 유지하며 다하시의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에 의존합니다.
주요 주제: 오만과 편견.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소설의 중심 주제는 오만과 편견입니다. 다하시의 오만함과 엘리자베스의 편견이 그들의 관계 발전을 방해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이러한 결점을 극복해야 합니다. 결혼과 사랑. 소설은 다양한 결혼 유형을 보여줍니다. 엘리자베스와 다하시,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결혼. 제인과 빙리, 순수한 사랑과 호감에 기반한 결혼. 샬롯과 콜린스, 경제적 안정을 위한 실용적 결혼. 리디아와 위컴, 충동과 경제적 이유로 인한 결혼. 베넷 부부, 젊은 시절의 매력에 기반했으나 존중이 부족한 결혼. 계급과 사회적 지위. 소설은 당시 영국 사회의 계급 구조와 그것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합니다. 다하시는 처음에 엘리자베스의 낮은 사회적 지위 때문에 갈등하지만 결국 그녀의 지성과 인격에 진정한 가치를 둡니다. 자아 발견과 성장. 엘리자베스와 다하시 모두 소설을 통해 성장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편견을 인식하고 극복하며 다하시는 자신의 오만함을 버리고 더 겸손해집니다. 이러한 자아 발견과 성장은 그들이 진정한 사랑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 오만과 편견은 단순한 로맨스 소설을 넘어 인간 본성과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제인 오스틴은 당시 사회의 결혼 제도와 여성의 지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유머와 아이러니로 표현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다하시의 이야기는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독자들에게 사랑받아왔으며 그들의 복잡한 관계와 성장 과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만과 편견은 시대를 초월한 문학 작품으로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고 극복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상으로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줄거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